여러분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자도 자도 몸이 왜 무거울까? 바쁘건 안 바쁘건 왜 피곤할까? 영상을 클릭해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나노그로우입니다. 휴식은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10대, 20대 때 여러분의 체력은 어떠셨나요? 분명 좋으셨을 거예요. 확실히 30대부터 달라진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느꼈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린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휴식과 체력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풀리지 않은 피로가 있죠. 풀리지 않는 피로를 겪고 1년 동안 느끼며 깨달은 건데요. 그건 제가 휴식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휴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휴식이라고 착각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휴식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직장인분 혹은 온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합니다. 몸보다는 뇌보다는 눈의 피로를 상당히 느끼게 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유를 찾아보자면 전자파, 그리고 눈으로 수집하는 정보량, 그리고 멀티태스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휴식은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건 제가 가장 바보 같았다고 느끼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잠은 죽고 나서 잘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런 바보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야근하는 건 당연했고, 퇴사 후에도 10시간 혹은 15시간 등 휴식 없이 일하는 미련함이 있었죠. 휴식 없이 미련하게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몸도 머릿속도 지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되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충동적으로 퇴사하고 싶어지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휴식을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머릿속 상태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 유튜브 시청자로서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뇌 에너지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소진하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에너지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휴식을 해야 뇌가 쉴 수 있는데? 빨리 말해줘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물론 평생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뇌를 휴식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입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생각할 소재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 엄청난 속도로 생각하고 미래까지 상상하게 되죠. 심하다면 불면증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휴대폰을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게 됩니다. 단지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동네 산책. 5분 혹은 10분 짧게라도 다녀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 전환도 시키고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단, 그냥 산책만 나가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나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응원도 해주고 조급한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멍 때리기 그리고 명상. 명상은 솔직히 나랑 안 맞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스킬입니다. 멍 때리기와 명상은 비슷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멍 때리기는 생각이 많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혹은 머릿속이 정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대략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의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무의식에 저장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명상은 숨소리,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위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이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강인한 분이라면 필요성을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불안정하고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명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명상을 하면서 자신에게 응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나요? 네 번째, 낮잠 자기. 동네 산책도 다녀오고 멍 때리기와 명상도 했는데 업무에 집중이 안 되면 알람을 맞추고 짧게 낮잠을 때려보세요. 퇴사를 하면 조급한 마음에 낮잠 잘 시간도 아깝고 짧게 낮잠을 자려다가 오히려 알람을 못 듣고 깊게 잘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람을 많이 맞춘다거나 그래도 안 된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자취 중이시라면 주변 직장 동료 혹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낮잠은 머릿속도 가볍게 만들어주고 침착한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하기. 다섯 번째는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생각해 봤을 때 도움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넣었어요. 단순하게 어떤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게임이 취미라고 하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취미를 찾아보세요. 저는 게임도 접고 활동적인 취미는 없지만 요즘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활동적인 취미가 없다면 독서의 취미를 두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는 몸의 휴식보다 뇌의 휴식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뇌의 휴식은 필수보다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휴식하는 방법이 뭐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휴식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번아웃이 세게 오고 나서 회복하게 된 방법이에요. 부자들이 일과 휴식 밸런스에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여러분도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추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롱런하시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